한없이 귀엽고 영특해 보이는 이 아이는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공부를 더럽게 못했다. 소극적이고 겁이 많았기에 고등학교 때까지 존재가 없는 그저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다. 하지만 끈기는 있었기에 개근상은 항상 받았다. 가난한 집안의 고졸인 아버지는 그 시절을 겪은 어느 부모님과 같이 좋은 대학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했다. 당연히 교육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강해졌고 대학 진학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사회적 조건이 되었다. 하지만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몰랐고 책을 읽기조차 싫어했다. 목표 없이 맹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들었다. 당연히 아버지와의 거리는 멀어졌다. 20대 초반의 고졸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. 미래를 보장해준다는 달콤한 거짓말에 열정페이를 받으며 일했고 일회용으로 취급되는 파견직을 전전할 뿐이었다. 파견직 카메라 보조로 2년을 마칠 무렵 미래를 고민하던 내게 촬영 감독님이 찍어보라며 카메라를 주셨다. 아무것도 찍지 못하는 날 보시며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찍는다 라고 말해주었고 그 순간 사람이 배워야 하는 이유를 알았다.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내가 얼만큼 보며 성장할 수 있는지, 세상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했다. 더욱이 첫 자취방이 인류 대학들이 모여있는 신촌이었다. 대학생들이 가득한 거리를 볼 때마다 왠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생겼고 밤을 새고 일하고 들어올 때 꽈잠바를 입고 다니는 대학생들이 부러웠다. 특히 이화여대생들은 무척이나 예뻤다. 이런 자극들이 쌓여갖고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. 절대 불가능할 거란 표정을 애써 감추며 백지 상태이기에 더 잘 흡수할 수 있다는 편입학원 선생의 말을 찰떡같이 믿으며 공부를 시작했다. 기초가 없기에 초등과정부터 시작했고 2년 반 동안 시중에 나와 있는 편입책은 모두 사서 풀었다.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10개의 대학에 지원했고 7개 대학에 합격하여 성균관대학교에 진학했다. 그토록 이 사회가 원했던 2개의 증명서를 얻어낼 수 있었다. 정규직과 비정규직,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, 각각 을의 차이라는 현실을 일찍 알아버렸다.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원하던 것이 지금 위치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타고 올라가려 했다. 10년간의 도전이 실패로 끝났을 때 우직한 노력을 응원하던 목소리들은 미련함을 탓하고 놓쳐버린 기회비용을 아쉬워했다. 심지어 대학 진학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다. 망할 자식들. 적어도 내게 대학은 성장을 하는 과정일 뿐이었다. 어떤 상황에서든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여지를 가지게 된 것. 논리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것,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여보려 하는 것, 경험을 앞세우지 않는 것, 무엇보다 꼰대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학을 진학한 것에 후회하지 않는다. 대학에 진학했을 때 부모님, 특히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셨고 그것을 계기로 힘을 얻어
기운 집안을 일으키셨다고 한다. 대학이 가지는 상징성은 엄청나다. 사회에서 온몸으로 느꼈기에 부정할 수 없다. 그렇지만 대학이 모든 걸 책임져 주진 않는다. 맹목적인 공부를 강요하기보다는 왜라는 물음에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. 대학을 졸업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 생각했을 때가 있었다.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했고 백수가 되었다. 하지만 상관없다. 적어도 조금은 더 볼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길을 잃고 헤매진 않을 테니까. 아니면 어떡하지?